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은 한여름 더위도 무색하게 합니다. 이곳은 복싱 피트니스 센터. 유산소 운동인 복싱과 근력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를 높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온다는데요. 50kg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kg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계속 여태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계속 쪄와가지고 날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흘러내리는 땀방울만큼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 만큼 예뻐지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면 한여름 더위쯤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후 어디를 갔나요? 갑시다. 삼겹살. 단백질. 한 8인분 되겠다. 운동하고 나면 배고프니까 약간 더 식욕이 올라. 매일 운동하니까 매일 먹는 거지 뭐. 여기 앞에 탕후루집이 있는데 진짜 운동 끝날 때마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맞아, 거의 줄 서 있잖아. 네. 떡볶이랑 마라탕은 진짜 못 참겠어. 노릇노릇 삼겹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한 만큼만 먹자고 시작하지만 먹다 보면 1인분만 더, 후식 냉면 한 그릇만 더 하면서 식탐을 부리게 되죠. 운동하고 나면 당 떨어져서 당이 너무 땡기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약간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식욕과 식탐. 음식에 대한 욕구를 말할 때 식욕과 식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식탐과 식욕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서 그 배고픔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고프지 않은 것과 그리고 배고픈 것에 상관없이 특정 음식에 대해서 계속 먹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를 의미하는데요. 먹었는데도 그리고 배가 부른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바로 식탐입니다. 식욕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위와 췌장에서 분비되는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뇌를 자극하면 식욕이 생겨서 음식을 먹게 되고 장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포만감 호르몬인 GLP-1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지면 음식을 그만 먹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식욕 호르몬과 포만감 호르몬의 상반되는 작용에 의해 먹고 멈춥니다. 그렇다면 배가 부른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먹고 싶은 욕구, 식탐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스트레스, 우울감, 수면 부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이게 배가 고픈 것처럼 일명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 호르몬은 식욕과 또 공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공복감과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식욕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서 식탐을 일으킵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섭식장애 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탐의 원인을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찾아야 해결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나 허전함, 공허함, 불안이나 분노, 지루함 등을 배고픔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다른 식욕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국 건더기부터 먹는 옥남 씨. 연신 반찬을 집어먹습니다. 평소에도 밥보다는 반찬을 많이 먹는 편이라는데요. 미역국도 보통 반 대접석에 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건드리면 한 대접 떠야 돼요. 먹고 그것도 어떤 데는 먹고 저거만 더 먹어야 반찬 하여튼 욕심을 좀 부려요. 그래야 쌀이 좀 찌겠지. 뭐 좀 먹어볼까? 우와.
점심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뭔가를 꺼냅니다. 어제 부쳐서 냉장고에 넣어둔 부침개가 자꾸만 생각이 났다는데요. 일단 생각이 나면 먹어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이렇게 부침개가 많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제 생활 중에 거의 먹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먹고 싶다는 그 생각, 씹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안 먹으면 이게 자꾸 이렇게 욕구 불만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를 자꾸 쌓이니까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집안에 먹을 것이 있으면 가만히 두질 못합니다. 자꾸만 떠오르고 먹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먹어볼까요? 한 입 먹으면 언제나 만족감이 느껴지죠.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면 금단 증상처럼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면 여러 가지 신호들에 의해서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고 도파민이 음식을 섭취하도록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음식을 섭취해서 포만감이 느껴지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게 다시 식욕이나 식사 행동을 줄어들게 합니다. 이런 기전을 되먹임 효과라고 하는데 고농도의 당이나 지방을 함유한 음식을 먹어야만 굉장히 쾌락을 느끼거나 보상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보상에 길들여지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특정한 상황에서 계속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남 씨는 일할 때나 집중할 때보다 집에서 쉴 때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군것질거리를 찾아 먹고 있었는데요. 배가 고플 때는 당연히 챙겨 먹지만 배가 불러도 욕심을 부려서 더 먹기도 하고 배가 고프지 않는데 먹을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식욕이 왕성하다, 잘 먹는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 남들보다 잘 먹는 남다른 식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 뭐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뭐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또 뭔가를 찾게 되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인내 이런 거보다 절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담배 끊는 거 굉장히 힘드시다면서요. 저는 이게 먹는 거 끊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배공남 씨의 식습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보통 식습관은 어떠세요? 규칙적으로는 드시나요? 규칙적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네. 하루에 2끼 정도 아침 겸 점심. 점심. 내가 이제 아침이랑 점심을 합쳐서 아침 겸 점심으로 먹게 되면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 반응이 작용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빨리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죠. 이것저것 간식 같은 거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자꾸 눈에 먹게 보이는 되는 대로 입에 들어가는 이건 계속- 먹어도 돼. 난 아침 안 먹었어. 예. 최악이죠, 최악.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뭔가 꺼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를 다 식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식탐이랑 식욕은 좀 다른 거예요. 식탐이랑 식욕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어봐야 돼요. 내가 이걸 한 입 먹었는데 네. 이 음식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이 사그라들지가 않아. 이건 식탐이에요. 거짓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근데 식욕은 내가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입을 먹었더니 이 음식에 대한 나의 갈망이 싹 사그라들어. 이건 식욕이 맞아요. 이거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보내는 신호에 의한 반응인 거죠. 식탐은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요. 이거 원래 필요한 게 아니라 거짓 배고픔에 속은 거여서 계속 먹게 돼요. 식탐 쪽인 것 같아요. 식탐 쪽인 거죠. 배공남 씨의 남다른 먹성은 식욕이 아닌 식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탐을 식욕으로 바꾸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름 날씨는 변덕이 심하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세찬 빗줄기를 뚫고 정수자 씨 부부가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뿌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기고기 노래를 불렀는데 소원 성취라도 한 듯 허겁지겁 먹는 수자 씨.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면 꼭 먹어야 한다는데요. 아이고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뺏어 먹어 여보?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드셔. 천천히. 오호. 얹혀. 천천히. 당신 뭘까 봐. 아이고 안 뺏어 먹을게. 유난히 고기를 좋아한다는 수자 씨.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늘 먼저 빨리 먹는다고 합니다. 아, 식탐이 많아. 딴 건 없는데 너미 1인분 먹으면은 혼자 2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 정도로 식탐이 좋아요. 쉬지 않고 먹는 아내를 위해 쉬지 않고 고기를 굽는 남편. 금세 삼겹살 3인분이 동이 났습니다. 여보, 삼겹살 1인분만 더 시켜. 3인분 시켜서 2인분 더 시켜? 아직 배 안 찼어. 여기 2인분 더 달래요. 아이고 참. 결혼 생활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아내의 식탐이 아직도 놀랍고 신기하다는데요. 사실 수자 씨는 그리 대수로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침 한 개 굶었다 그러면 정신 따가지고 냉면 그릇에 나물 넣고 계란 넣고 해서 막 하나 비벼 먹고 TV 보다가 냉장고 안에 빵 있는데 먹을까? 또 하나 꺼내 먹고 내일 모레 가면 쉬겠지? 그럼 뭐지? 그런 게 식탐 아니? 삼겹살 5인분을 뚝딱 하고 왔는데요. 아이고 뭐야 밥 먹고 와도 출출하네. 뭐 먹을 거 없나? 삼겹살을 잔뜩 먹고 왔는데 출출하다니 소화력이 참 대단합니다. 밥을 먹자니 너무 거하고 가볍게 먹을 만한 것이 없나 찾아봅니다. 국수 있네. 국수 하나 먹을까? 비빔국수 해 먹을까? 사실 수자 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고기만 먹었다는데요. 조금씩 소화가 되니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면서 밥이나 국수 같은 음식이 당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고기와 밥을 조금씩 같이 먹어야지 하면서도 음식 앞에서는 매번 무너지고 매번 후회만 남습니다. 아우, 그 많은 거 다 못 내놔. 큰일 났네. 배가 조금만 고파도 막 뒤져, 먹을 거를.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나도 모르게 해놓고 나면 맛있으니까 정신없이 먹고 나면 금방 후회해. 미쳤어.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해놓고 내일 가면 또 먹고 있어. 그래서 이게 먹는 유혹을 못 끊긴. 식탐을 부린 후회와 살이 찔지도 모른다는 걱정. 죄책감이 들 때마다 수자 씨는 운동을 합니다. 매일 10,000보를 넘게 걷고 필라테스도 한다는데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지. 밖에 나가봐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내 건강히 살면 되지 뭐. 적당히 먹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심한 죄책감, 살이 찔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면서 먹는 행동을 취소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변비약을 엄청 많이 먹고 묽은 변을 본다거나 이뇨제를 복용해서 몸에 수분을 배출한다거나 과도한 운동도 이런 보상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보상하려는 행동이 너무 지나쳐서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그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음식을 먹는 식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탐으로 인해서 자꾸 간식에 손을 대고 그게 비만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손이 닿는 모든 장소에서 안 좋은 간식, 그런 간식을 모두 다 치워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식탐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직접 몸을 일으키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서 그 물건을 사서 와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그걸 사다 먹지는 않습니다.
거짓 배고픔인 식탐을 줄이기 위해 집안의 모든 간식을 치우고 삼시세끼를 제 시간에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식탐을 줄여야만 할까요? 식탐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식탐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식탐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결국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비만에 걸리게 되고, 비만은 결국 당뇨병이나 고지혈, 고혈압 같은 수많은 질환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과도한 식탐이 결국 우리 건강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식탐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식탐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었던 두 주부의 건강이 실제로 어떤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표준치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고 체지방량도 표준값 상한치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는데 골격근량은 표준치 상한치에도 못 미쳐. 필요한 건 근육이고 불필요한 건 지방인데 근육은 적고 지방은 운동 많이 하는데 속상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피하 지방이 446ml. 생수통 하나가 이게 1.5리터, 2리터 이러는데 440. 그다음 내장 지방은 151. 근데 내장 지방이 더 문제예요. 내장 지방이 이렇게 많으면 혈관 안에 내벽에다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쌓아요. 좁아지다가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심장혈관이면 심근경색 이렇게 가는 거라서 고치가 없어요. 정수자 씨는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공복 혈당이 당뇨병 진단 기준치를 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공남 씨의 검사 결과는 더 나빴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은 정상적인 수치에서 많이 벗어난 게 이제 혈당. 아, 네. 네. 당뇨가 원래 있으세요? 네네. 한 10년 넘었어요.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전이든 식후든 중요하지 않고 244가 나왔다는 건 혈당이 잡히지 않고 있다. 배공남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과도하게 높았고 중성지방 수치도 심각한 상태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매번 식탐에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고 있는 진미령 씨입니다. 평소 진미령 씨는 관리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데요. 60이 넘는 나이에도 20대 때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진미령 씨. 오케이 나갈까요? 네. 40년 넘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아이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선생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신 것 같아요. 아이, 전쟁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절제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먹고 싶으면 계속 먹는데. 근데 나도 식탐은 있어요. 맛있는 거 보면 미치죠. 기다릴게. 와.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완전 좋아. 짱. 환호성이 절로 나올 만큼 푸짐한 음식들. 김치전에 족발, 보쌈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한 점심 식사인데요. 난 그럼 오늘도 나의 아니 도시락 또 갖고 오셨어요? 역시나 관리의 여왕답습니다. 그나저나 뭐가 들었나 했는데 아, 그거 드시는 거예요? 그 오이? 아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채소 위주 먹으면 좀 이렇게 포만감이 있으니까. 우리도 채소부터 먹어야 돼. 채소. 밥과 나물 반찬에 삶은 달걀. 간소한데요. 아, 근데 이것만 드시면 너무 적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계란 두 알에. 아니, 그렇긴 한데 딱 좋긴 한데. 부족해 보이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 있을 건 다 있죠. 따로 먹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할 법도 한데 잘 먹어주는 동료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진미령 씨의 철저한 관리법을 잘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맛있는 음식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양을 적게 먹는 만큼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진미령 씨. 식사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채소 같은 거, 오이나 토마토 뭐 이런 걸로 이제 먹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삶은 달걀 같은 거, 또 단백질 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나물들 갖고 이렇게 먹다 보면 포만감이 쭉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한 숟갈 정도 탄수화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밥을 먹게 되면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알잖아요. 그럼 그것만 먹게 되면 과다 탄수화물 섭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먹으려고 이제 밥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든 식탐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연 씨입니다. 스트레스성으로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어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라인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라인 댄스를 춤을 잘 춰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많이 틀리고 몸치를 좀 극복하면서 많이 웃게 됐거든요. 라인 댄스를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서연 씨. 정서연 씨가 스트레스에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한동안 식탐에 빠졌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IT 쪽 강의를 지금 20년 차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집합 수업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외부 활동 전혀 없이 집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정말 폭식하고 끊임없이 뭔가 입에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실직 상태에 빠졌던 서연 씨. 집에 있는 동안 스트레스는 커져만 갔고 식탐이 생기면서 몸무게도 무섭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제가 식탐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하루 3끼 다 먹고요. 중간중간에 치킨도 제가 좋아해요. 치킨도 먹고 그 피자 한 판 놔두면은 이제 틈틈이 그냥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먹었던 것 같아요. 15kg 감량에 성공하고 피팅 모델 활동을 시작한 서연 씨. 본업인 IT 강사의 모델 활동까지 바쁘지만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인생 2막입니다. 이렇게 피팅 모델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양한 일에 더 도전을 하게 되고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면서 제가 또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식탐, 비만의 연결고리를 끄는 것이 서연 씨의 성공법. 스트레스를 음식이 아닌 댄스로 대신 풀었고요. 식탐도 특별한 방법으로 잠재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라는데 오징어인가요? 주로 껌이나 뭐 이렇게 오징어를 좀 물고 오랫동안 씹는 편이에요. 하루에 뭐 한 3가닥 정도 가지고 이제 계속 씹는 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식욕을 어느 정도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연 씨는 뭔가를 씹고 싶은 욕구가 식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씹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면 식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고 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꾼 거죠.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해초 같은 거 많이 먹고요. 식사에 이제 헛배가 좀 부른 게 있어요. 내가 많이 먹었구나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식탐이 많이 줄어드는 건 있어요. 식탐 줄이기 대작전에 나선 주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간식 치우기였는데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허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간식을 꺼내 먹었던 옥남 씨. 집안 곳곳에 있는 간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막상 꺼내보니 꽤나 많이 나오는데요. 아우, 아까워라. 어떡하지 이거? 생존을 위해 먹는 식욕이 아닌 거짓 배고픔 때문에 먹는 식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된다고 하니 아까워도 치워야 합니다.
과자도 뭐 TV 보면서 단짝 친구인데 얘네들을 왜 안 아까워요? 지금 담으면서도 엄청 아까웠어요. 근데 아깝지만 뭐 제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쯤은 각오해야 되겠죠? 많이 아까워요. 두 번째 솔루션,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기본이지만 참 지키기 어렵죠. 삼겹살처럼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식탐을 부렸던 수자 씨. 뭘 먹나 했더니 오이네요. 간식을 다 치운 후에는 아쉬울 때마다 생채소로 대신합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죠. 한 공기 퍼먹어야 내가 양이 되는데 어쨌든 콩나물하고 같이 한 공기 퍼니까 쌀 반, 콩나물 반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밥을 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 똑같은 한 그릇을 먹지만 밥은 반만 먹는 것이나 다름없죠. 간식 없이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니 한 끼 한 끼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습니다. 식탐을 부린 후에 후회와 죄책감에 억지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2주간 식탐 줄이기를 해본 두 사람.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배공남 씨는 2주 전에 비해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감소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위험한 상태로 높았지만 감소했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 수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주 동안 식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정수자 씨 역시 건강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감소했고 높게 나타났던 공복 혈당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혈당 수치가 감소했는데요. 여기 빠지지 않는 살로 괴롭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이 다이어트와 요요의 반복이었다는 주인공.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있는 김연자 씨입니다. 몇 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시 반. 아침 6시 반부터 여태까지 하는 거죠. 평소 건강을 생각해 일부러 청소를 하며 몸을 움직인다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뱃살은 더 늘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점점 불어나는 살과 함께 걱정도 많아졌다는 현자 씨. 특히 복부에 집중되는 살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뱃살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부 분야 때문에 제가 아주 고민 중에 고민이 이 뱃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왜냐 이 배 때문에. 우리 나이 때 되면 자꾸 배로다가 이렇게 살이 모이나 봐요.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뱃살이 찌네. 살을 빼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해왔다는 그녀. 문제는 심각한 요요 현상이었는데요. 다이어트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한약, 양약, 무슨 차, 무슨 뭐 해외에서 사오는 거 별거 다 했는데요. 어느 정도 좀 빠졌다 싶은데 그래도 빠졌다 싶으면은 이제 지치니까 제가 또 수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언제 뭐 며칠 되다 보면은 막 내가 먹잖아요. 그럼 살이 붙어갖고 원위치에서 더 살 찌게 되더라고요. 갖은 노력에도 도무지 빠지지 않는 살. 건물 옥상에서 하염없이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제가 옛날에 저 산을 맨날 올라갔었어요. 정상까지. 근데 지금은 뭐 생각 마음뿐이에요. 다리가 아프고 뭐 자꾸 살이 찌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가죠.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하는 이런 마음에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쩌다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걸까? 몇 년 전만 해도 등산과 여행을 즐길 만큼 체력이 좋았다는 현자 씨. 하지만 체중이 늘면서 등산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시장에 들렀는데요. 근처 시장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한답니다. 바로 단골집으로 향하는데요. 간단하게 먹기 좋아 자주 먹는다는 어묵. 지금 나온 거야, 떡도? 지금 그건 뭐예요? 이건 맛살이에요, 맛살. 맛살? 맛살. 맛살. 여기에 소스가 빠지면 서운하죠. 네, 고맙습니다. 새벽부터 몸을 움직였던 만큼 식욕 폭발. 먹는 순간만큼은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맛이 꿀맛이에요. 아침부터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 새벽같이 나와갖고 하니까 너무 배고팠는데 꿀맛이에요. 먹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해서 한 끼 때우는 거야.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현자 씨.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결국 근처 약국을 찾은 현자 씨. 속이 뭐 먹기 불편해갖고 지금 소화제 좀. 조금 더 가시네. 서둘러 소화제를 구입합니다. 연초나 속이 막 더부룩하고 죽겠네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요즘 소화 불량에 시달리면서 음식을 먹고 체하는 일이 잦아졌다는데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잘 얹혀요. 제가 안 씻고 빨리빨리 먹어버려서 해서 친구들이 오죽하면 야, 너 숨 쉬고 먹어라 이래요. 우리 아저씨도 나한테 너무 빨리 먹는다고. 그러는데도 그래 몇 번 천천히 먹다가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나 봐. 그래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소화 기능이 더욱 약해지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자 씨. 문제는 소화 기능만이 아닙니다. 온몸이 쑤시는 전신 통증까지 생겼다는데요. 체중이 늘면서 관절 역시 망가졌습니다. 건강관리가 시급해 보이지만 그대로 눕고 마는데요. 특히 살이 찌고 몸이 아프다 보니 집에 오면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고 쉬었으니까 일어나 볼까?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찾는 현자 씨.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유 이건 뭐야 이거. 응? 늘어나는 뱃살에 걱정도 느는데요. 아유 이 뭐야 이거. 옛날엔 그래도 내가 키는 작아도 날씬하고 예뻤는데 자꾸 이면 살이 이렇게 뱃살이 붙으다 보니까 자꾸 막 걱정되죠. 현재 현자 씨의 허리 둘레는 어느 정도일까? 무려 38.5인치로 같은 나이대 평균 여성보다 7인치 이상 두꺼운 상태. 그날 오후. 형식이 왔구나. 들어와. 응. 어서 일 갔다 들어와. 왔어요? 응? 일 갔다 왔어요? 그럼 갔다 왔지. 지인을 위해 정성스레 밥상을 차렸습니다. 칼로리가 꽤 높은 음식들인데요. 언니 맛있는 거 많이 했네. 나 당면하고야 호박전 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좌우간이야. 오느냐고 고맙다 와줘서. 간이 맞을려나 모르겠다. 싱거울려나. 맛있네요. 맛있어? 언니가 주면 더 맛있네. 그래? 평소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을 좋아하지만 소화 불량에 시달리면서 먹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언니 되게 부지런한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러니까 말이다. 이렇게 몸을 막 혹사시켜도 너무 힘들어도 스트레스 살이 붙는다더니 그런가 봐 진짜. 진짜 나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나 몰라. 근데 이게 안 빠지니 어떡하면 좋니? 일부러 운동도 할라치인데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나마도 이 정도일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진짜 굴러갈걸요. 결국 비만으로 인해 약까지 먹게 됐다는 그녀. 소화 불량이 시작되며 비만, 혈관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약은 언제부터 드시게 돼요? 고지혈약 먹은 지가 지금 벌써 한 3년 넘었어요. 뱃살 나오고 살찌다 보니까 고지혈약 있고 아스피린 있고 거의 소화제죠. 뭐 이거 소화 잘 안 되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지며 뱃살이 늘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잦아졌는데요. 뱃살 때문인지 고지혈증도 심해졌답니다. 소화력이 약해지니까 독소가 쌓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 독소가 쌓이는 것 같아요. 소화 불량과 비만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음 날 병원을 찾은 현자 씨. 체성분 검사를 시작으로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아이고.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빨간색인데 여기 위가 좀 하얗잖아요. 네. 위벽이 여기보다 이쪽 위벽이 잘 헐는데 이쪽 벽이 헐었다. 저기 위축성 위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위가 많이 헐어 있어요. 그러니까 헐었다? 또 다른 표현도 위가 얇아져 있어요. 약간 우둘투둘해진 거 보면 이제 이미 장상피화생으로 진행이 시작된 것 같아 보여요. 위 내 염증 반응이 지속되며 위 점막의 구조물들이 파괴된 상태였는데요. 이런 장상피화생이 방치되면은 위암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식도염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살을 빼지 않으면 식도염도 나빠지고 위염도 나빠지고 빨리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심각한 그녀의 건강 상태, 소화 관리와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또 위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뱃살을 빼야 되고 또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안 먹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게 많네요. 마음이 무거워요. 비만으로 인한 소화 불량, 비단 김연자 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인 1,000만 명이 소화기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인 5명 중 1명, 1,000만 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불량의 68%는 40대 이상 중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의의 진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질병입니다. 또 소화불량으로 인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 쌓이면서 나쁜 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에서 발생한 독소는 지방에 달라붙어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결국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효소는 촉매라고도 할 수 있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위나 방아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활성화하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죠. 한 효소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체의 효소를 모두 소진할 때 생명이 끝난다. 즉, 효소가 부족하면 체내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약을 먹을 때도 체내의 흡수력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적절한 효소 섭취는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며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는데요. 또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소화효소를 체내에서 많이 필요로 해서 대사효소의 양이 감소하고 신진대사량이 감소해서 더욱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염증 수치가 증가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 체내 효소.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따라서 외부 섭취를 통해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이 주가 되다 보니 이런 소화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영양소 중 탄수화물의 비율이 6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탄수화물 사랑은 남다른데요.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화효소는 바로 아밀라아제입니다.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여 필요한 영양소는 몸속에 빠르게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밀라아제 등의 소화효소를 보충해주면 장내 세균총이 개선되고 유해균이 제거되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살을 얼마나 빼셨어요? 거의 50kg 넘게 뺐어요. 원래는 한 110kg 가까이 쪘었고 여기서 50kg 정도를 빼고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10kg에 육박했던 몸무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운동은 기본,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무려 50kg을 감량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과정을 모두 함께한 한 사람. 어우, 숙형이 이쁘다. 딴 사람 같지? 딴 사람 같으네. 너무 어색하네. 옛날이랑 너무 다르지? 완전 다르지. 평생 막 저희 뚱뚱한 채로 살면은 어떡하나 막 쟤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막 전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등장. 수줍은 미소도 아름답군요. 표정이 중요해요. 갈때 웃으면서. 이제 숙형 씨의 과거는 모두 잊어주세요. 다이어트 성공과 함께 자신감까지 되찾은 숙형 씨. 포즈도 척척. 이 감동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녀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달랐다는데요. 아줌마 많이 들어봤고 아줌마라고 부르고 거울도 보질 않고 살았어요. 세수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네,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100kg가 넘는 순간에는 단순히 외모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길 가다가 쓰러져서 죽어도 뭔가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빨리 약물 치료하셔야 된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숙형 씨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엄마. 오늘 기념사진 이벤트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배고프지? 숙형 씨가 미리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꺼내는데요. 이제는 먹는 것에도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야, 너무 이쁘더라. 신기하지, 내가 이렇게 될 줄. 그래. 이런 것이 소소한 행복이겠죠? 제가 예전에 입었던 옷이에요. 크고 어두운 거만 많이 골라 입었어요. 불과 1년 전 입었던 그녀의 최애 티셔츠. 정말 본인 옷 맞죠?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확연히 달라진 그녀의 옷 사이즈.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살이 쪘을 때 이제 더부룩하고 항상 그리고 배가 막 딱딱하고 해서 일단은 피 검사를 받았을 때 고지혈증이라는 진단도 받아봤고 제가 예전에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그때 매일 먹는 디저트랑 음료 그리고 야식이랑 배달 음식 매일 많이 먹고 식습관도 엉망이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체중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59.4kg. 건강하게 잘 유지 중이군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냥 예쁜 옷 입고 그냥 길거리 더 걸어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110kg의 거구에서 50kg대 날씬 미녀로 완벽하게 변신한 숙형 씨. 그녀의 특별한 식탁이 궁금해지는데요. 맛좀 한번 봐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식단 조절이었답니다. 어때? 숙형 씨는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소화를 돕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음식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다이어트에 괜찮은 걸까요? 네, 예전에는 그냥 많이만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속이 좀 편하고 소화 잘 되니까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네 대단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마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괴롭기만 하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7.8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을 찾아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 1시간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 두 사람 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걸까요? 과연 누가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온 인물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한껏 만끽하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기 있는 미소가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 남양화 씨입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신 거예요?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는 사이예요. 같이 달리기 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운동하는 사이예요. 연인같이 보이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요? 네네. 올해 46살의 남양화 씨는 건강한 모습만큼이나 외모 역시 최강 동안인데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최대적인 게 68까지 쳤다가 네, 쭉쭉쭉 빼고 그러니까 15kg 이상은 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0kg거든요. 바쁜 일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살. 특히 뱃살이 찌면서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는 장사가 없는 법. 15kg 감량에 성공한 양화 씨. 다이어트 성공 후 새로운 직업도 생겼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가벼워지셨죠? 네. 먹는 거 내가 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유산소 너무 순서 좋아요. 유산소하고 무산소 한 다음에 다이어트 지도자로 변신. 최근에는 바디 프로필에 도전해 4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해질 만큼 멋진 모습을 뽐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녀의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어둠의 연속이었다는데요.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혈액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겪으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양아 씨 살고 싶으면 살 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일 심했던 게 소화불량이 너무나 심했었어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은 기본이었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소화가 되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요. 결국 암 진단까지 받은 그녀. 3번의 암 진단으로 그녀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늘 체해 있었어요. 요만큼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3번은 수지침을 제가 갖고 다니면서 제가 제 10손가락을 제가 땄었어요. 지금은요, 하루에 한 번에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먹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꼭 챙겨 먹는 게 있어요. 그녀의 건강을 되돌려준 비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우와. 아, 엄마는 저거 복숭아 저거 먹을래. 나는 티라미수. 너는? 그럼 엄마도 좀 나눠줘? 저거 또 시켜야지? 또 시켜. 그래. 왔어요. 달달한 디저트 한 상. 운동 후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기도 한데요. 소화가 되지 않던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고칼로리 디저트를 보니 소화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되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는데 이렇게 막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차라리 맛있게 기분 좋게 먹고 내가 어떻게 소화를 더 잘 시키는가 그것만 해주면 돼요. 집으로 돌아온 양화 씨. 제일 먼저 체중계부터 찾는데요. 운동 후 체중 측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52kg대를 무리 없이 유지 중.
늘 긴장을 놓지 않는 철저한 관리로 건강 루틴을 지키고 있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저울을 재시는 거예요? 늘 긴장하려고요. 긴장하려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눈바디 그리고 숫자로 항상 저를 기억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이 찌면서 급격히 나빠진 건강. 체중 증가는 그녀에게 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항상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독한 소화 불량과 비만으로 암 투병까지 해야 했던 그녀의 식탁은 과연 어떨까요? 먼저 신선한 채소를 흐르는 물에 씻고 고기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폭탄, 면도 삶는데요. 소화의 적 탄수화물 자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밀가루나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돼서 좀 먹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소화가 잘 되다 보니까 맛있게 쉽게 먹고 있어요. 쌀밥까지 준비 완료. 채소에 고기, 탄수화물 듬뿍. 이제는 탄수화물을 일부러 피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담긴 그녀의 건강한 한 끼.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건강 루틴 두 번째. 음식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는 줄이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합니다. 소화까지 잘 되면서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식당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만의 기준은 무한 리필이나 뷔페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많이 먹는 태련 씨는 아무 식당이나 갈 수 없다죠? 제가 워낙 잘 먹고 많이 먹기 때문에요. 그런 곳이 아니면 월급으로 다 날아가요. 오늘은 뷔페입니다. 태련 씨의 취향 저격 무한 리필 중식집. 저는 탄수화물이랑 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새콤달콤 탕수육과 매콤 쌉쌀한 고추 잡채, 감칠맛 끝판왕 팔보채까지 모두 무한 리필 가능. 태련 씨 오늘 마음껏 드세요. 맛있겠다. 먹을 준비 완료. 짬뽕, 오, 해물 짬뽕, 오, 와. 평소 좋아하는 짬뽕으로 먹방 스타트. 면발이 입안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나저나 정말 맛있게 많이 드시네요. 짬뽕에 이어 짜장면으로 2차전 돌입. 순식간에 면들이 사라지는데요. 역시나 원조 먹방좌답습니다. 뷔페인데 맛있네. 면은 진리입니다. 배부르고 맛있고 기분 좋게 하고 에너지가 팔팔 솟게 하는 면 엄청 사랑해요. 그녀의 먹방은 지치지도 않고 이어졌는데요.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식사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드셨어요? 뷔페에서 한 대여섯 시간 기본으로 먹는데 이렇게 쌓아보니까 접시가 한 30접시 되더라고요. 170cm에 48kg 몸무게가 믿어지지 않는 식사량. 사장님, 저희 짬뽕 하나 더 주세요. 더 드실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드세요. 드릴게요. 면 하나 더 주세요. 짬뽕 하나 더 주세요. 네. 저도 주세요. 드디어 태련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안 먹었는데요. 잠깐 제가 신호가 와가지고요. 벌써 소화가 다 된 건가요? 식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속을 비워내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냐 얘기하시는데 이제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좀 많이 먹어요. 많이 응가해요.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 배출합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엄청난 소화 능력의 태련 씨. 이것이 모두 48kg의 그녀가 먹은 양이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그녀가 비운 그릇은 몇 그릇일까요? 13그릇입니다. 이만큼 먹고 어우 이제 좀 배가 부르네요. 오늘 아주 맛있게 넉넉하게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씬한 몸에 많이 먹는 것이 가능한 건지 정말 놀랍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보통 대식가 먹방 유튜버들을 보면 먹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빨리 음식을 내려보내서 위를 비우는 능력인 셈인데요. 음식을 위에 오래 보관하지 않고 바로 소화시키고 바로 배출하는 거죠.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날씬한 먹방 크리에이터들 모두 비슷한 체질일까요?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 이유도 궁금하실 텐데요. 타고난 체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화와 흡수, 배출 작용이 타고나게 빠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는 거죠. 신진대사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조금씩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살찌는 사람과 안 찌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소화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화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제보자를 찾아 멀리 부산 광안리를 찾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저기 가을 바다를 만끽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저마다의 추억을 남기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 조금 다른 이유로 바쁜 듯한 우리의 주인공 서은진 씨입니다. 힘들다 그자. 소모 열량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모래사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은진 씨. 무릎 건강을 위해 보호대 착용도 꼼꼼히 해줍니다. 아 몸이 이래서 걱정이다. 웃자고. 전시 날씬한 사람뿐인데 나는 언제 살 빼갖고 저렇게 날씬한 모습으로 여행도 다니고 갖고. 아이고 열심히 하면 되지. 몸이 이래갖고 참 걱정이다 걱정. 그녀의 살 걱정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거운 몸 때문에 혼자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이어트에 항상 진심인 그녀. 오늘도 열심히 모래사장을 뜁니다. 굳은 다짐과는 달리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데요.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힘들어. 조금 힘내고. 조금만.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꾸준히 하긴 해요. 뭐 필라테스도 하고 또 동네 주변 산책도 좀 하고 뭐 지금까지 운동을 뭐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빠지던데 왜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되게 작게 먹고 그렇다고 또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진가 너무 고민스럽긴 한 것 같아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살이 정말 야속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은진 씨는 원래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다는군요. 저는 젊었을 때는 55kg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날씬했거든요. 어디를 가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은진 씨. 살 걱정을 해본 적도 없다는데요. 아기를 놓고 나니까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90kg를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체질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산 이후 90kg까지 몸무게가 불어났다는데 더 걱정인 것은 살이 찌면서 찾아온 질병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궤양도 있다고 약 먹어야 되지. 그다음에 또 뭐 지방간 전 단계고, 그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에다가 그다음에 뭐 당뇨 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 유방암 뭐 또 재검사도 받아라 하고 제가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아요. 그녀의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진 씨. 체중계를 꺼내 드는데요. 과연 오늘은 몸무게가 좀 줄었을까?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또 쪘네, 또 쪘어. 진짜로. 하지만 늘 몸무게는 내 마음 같지 않죠. 은진 씨의 허리 둘레는 어떨까요? 무려 46인치. 살을 빼려고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엄청 노력했죠. 제가 얼마 전까지 10kg를 뺐거든요. 근데 이게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더 쪘어요. 식습관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식사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나물 비빔밥. 비빔밥을 좋아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고 평상시에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속도 더부룩하고 이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이래서 조금 나름대로는 조금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먹는 양도 적다는데요. 남편의 밥 양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적은 양입니다. 이거 맛있겠네. 밥 먹읍시다. 그렇지. 맛있게 먹읍시다. 예. 남편 혁재 씨는 복스럽게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은진 씨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뜹니다. 맛있게 먹는 남편과는 달리 식사를 이어가면서 은진 씨의 불편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적은 양의 밥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렀고. 그 소화가 안 돼서 웃잖아. 그러게 말이야. 제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지 먹는 쪽쪽 다 살로 가는 것 같아요. 적게 먹어도 다 살이 되는 것 같아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불편한 속 때문인지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데요. 속 시원히 소화가 되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은 만큼 오래된 그녀의 소화 불량. 속쓰림과 불편감 때문에 매일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아내 걱정에 혁재 씨가 소화제를 챙겨옵니다. 자, 이거를 좀 먹어보자.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소화제를 먹어도 큰 호조는 없는데요. 남편 혁재 씨는 늘 소화 불량에 시달리는 아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얼마 되지 않는 식사량에도 속쓰림과 소화 불량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위궤양과 위염까지 진단받았다는 은진 씨. 소화 불량이 생긴 이후 장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편한 일상.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서 생각엔 뭐 독소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꾸준히 약을 챙겨 먹지만 좀처럼 상태는 좋아지지 않는데요. 저기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위궤양이 좀 심하다고. 만성적인 위궤양과 위염, 식도염까지. 소화장애가 나타난 이후 비만과 고질병이 생겨버린 그녀. 마음껏 먹고 속 시원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까요? 같은 고열량의 음식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살이 찌고 누군가는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실. 남들과 비슷하게 먹는데도 혼자만 살이 찌고 있다면 주목하십시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화를 잘 시키는 것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이라는 시그널은 곧 살이 안 빠지는 몸이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체내에 독소가 증가해서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소화효소를 체내에서 많이 필요로 해서 대사효소의 양이 감소해 신진대사량이 감소하고 더욱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와 배출 시스템이 무너지면 전신에 독소가 쌓이는데요. 안정적인 소화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효소는 한마디로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체내 흡수를 도와 신체 균형을 맞추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고지혈을 분해하고 대사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노화 방지와 성인병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해독작용을 통해 간 기능을 돕기도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일반 음식에서 효소를 섭취하는 것과 체내의 생성량으로도 충분하지만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 컨디션의 저하, 노안 등으로 자체적인 효소 생산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효소의 결핍은 염증, 췌장의 비대, 알레르기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염증을 자극해서 기관지염, 축농증, 방광염, 비염, 관절염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음식물이 독성을 띠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요. 실제로 적절한 효소의 섭취가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에도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약 1,000만 명가량이 소화기 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속쓰림과 소화불량, 만성적인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습관 조사 결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67% 이상으로 나타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 바로 아밀라제인데요. 음식을 오래 씹게 되면 침 속 아밀라제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의 가습취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이 주가 되다 보니 이런 소화 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살을 많이 빼신 분을 찾겠는데 그렇게 되시나요? 저요? 저는 아니고요. 뒤에 계신 선생님 찾으시는가 봐요. 선생님이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중 감량 후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안현자 씨. 몇 킬로나 빼신 거예요, 살을? 아, 제가 한 23kg 뺐어요. 선생님 23kg 뺐어요. 몰랐지. 네. 어머나. 나 원래 이렇게 쪘었어. 지금 이렇게 날씬해진 거지. 그래도 좀 방법 좀 많이 알려주세요. 당연히 알려주지. 40대 초반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연자 씨. 통통한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체형으로 보이는데요.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야말로 환골탈태에 성공한 그녀.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연자 씨의 다이어트 비결이 궁금한데요. 내가 해보니까 소화 능력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 첫째,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살이 찐단 말이에요. 호흡 내뱉고. 그쵸? 체중 감량 후 체형 교정 강사로 활동하며 소화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도 전해주는데요. 제가 40대 초반에 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뭐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위염 알았죠. 뭐 대장에 용종 생겼죠. 관절 질환, 허리 디스크 왔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위염과 대장 문제,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온몸이 망가진 상태였는데요. 과거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을 일삼으며 하루하루 생활이 무너졌는데요.
위염과 장 문제까지 소화기관의 문제가 특히 심했습니다. 속이 불편하니 활동도 줄고 점점 더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일단은 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몸이 진짜 뭐 돌덩이 하나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요. 아, 소화 기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런 독소가 온몸에 쌓여서 이렇게 병이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죠.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사왔어. 아, 맛있겠다. 맛있게 나 이 먹어요. 케이크 좋아하는데. 다이어터들이 쉽게 먹지 않는 고탄수화물, 고열량, 고당도의 디저트를 연자 씨가 거침없이 입으로 가져가는데요. 다이어트 유지 중이신데 이런 간식 드려도 괜찮나요? 네, 지금 엄청 잘 먹어요. 예전에 제가 살이 쪘을 때는 이런 걸 잘 못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소화 능력이 좋아가지고 먹으면 먹은 대로 그냥 배출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잘 먹어요. 젊은이들의 핫 아이템 레깅스 패션. 연자 씨는 군살 없는 몸매로 레깅스 패션도 완벽하게 소화하는데요. 그 어려운 걸 연자 씨가 해냅니다. 제가 살쪘을 때 이런 거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자신감 있게 레깅스를 입게 되는데 자신감이 뿜뿜이에요. 제가 나이가 60대가 넘었잖아요. 근데 60대 아줌마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탄탄해 보인다, 60대 같지 않다, 뭐 40대로 보인다, 50대로 보인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기분 너무 좋아요. 그날 오후 연자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이게 제가 74kg, 75kg 그 정도 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다시 살이 찌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예전에 입던 옷을 보관하고 있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엄청나게 크죠. 그때 제가 이 옷 88을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4, 55 입어요. 이 옷에 증인이 있어요. 여보! 불렀어? 이 옷의 증인입니다. 그때는 한 74, 5kg, 74, 5kg 정도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고 여러 가지 몸 관리를 해서 지금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자, 한번 옷 그 위에다 한번 입어봐요. 남자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남아도는 허리 사이즈.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 옷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더 신나죠. 아내의 다이어트 성공이 가장 반가운 건 바로 남편이겠죠. 커진 옷만큼이나 부부의 사랑도 점점 더 커집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 연자 씨가 식사 준비 중인데요. 건강하고 신선한 샐러드와 단호박 영양밥까지 준비되었고요. 메인 반찬은 연자 씨가 좋아한다는 고기입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데 연자 씨표 건강 고기 밥상 완성. 여보, 식사해요. 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네. 연자 씨는 먹고 싶은 건 자유롭게 먹는다는데요. 무리해서 음식을 참으면 폭식과 요요를 부르기 때문이랍니다. 맞아. 잘 먹고 더 잘 소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연자 씨. 밥그릇에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금세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군요. 제가 60이 넘어서 이런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제 주위에서 너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자랑스러운 엄마, 자랑스러운 아내,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